네, 안녕하세요. 다음 연는 통합과학의 사학 강의하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 여름방학 아이들이 뭘 준비해야 될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일단 자리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 거라 여기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6쪽에서 8쪽까지 제가 여기 강남권 학교들 선택 단어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뭘 봐야 되는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8쪽 같은 경우는 보시면 혹시 특목고, 자사고,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북이고부터 한화고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고등학교 2학년은 됐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은 대부분 통합과학을 무조건 보죠. 그리고 통합과학 1, 2를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됐을 때 우리 애들 딱 보면 내가 국영수 사탐 과탐에서 내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뭐 국영수 사탐 과탐 전부 제1국어 합쳐서 내 과목인지 이런 게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다른 게 왜 중요하냐면요. 혹시 국영수 사탐 과탐에서만 내 과목이라면 대부분 아이들이 과탐 3개에서 4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양이 굉장히 많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양이 우리 아이들 옛날에 배웠던 커널 화투를 합친 양의 0.75 정도 담고 보시면 돼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뭘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지, 뭘 미리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시다면 요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통합과학 자체가 하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출판사 좀 내가 5개가 있습니다. 지학사는 안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학교가 이제 미래인 비전교육 천재교과서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요. 저희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총 1, 2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배우는 게 과학의 기초라고 해서 처음 나타난 단어이죠. 이게 굉장히 기초적입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단어이고 우리 아이들이 뭐지? 이게 뭐지?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연결지어주는 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본적으로 기본량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질량의 단위가 어떻게 돼? 그 그램, 킬로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킬로그램이 기본량이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메인은 뒷부분입니다. 우리 직관의 구자원즈라고 해서 스펙트럼 오브 빅뱅 그리고 별의 태양 이렇게들이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구과학이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개념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느끼기에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스펙트럼이 어떻고 연속 스펙트럼이 어떻고 방출은 뭐고 흡수는 뭐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덮음의 효과까지 나가면서 물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느낄 때 용어가 너무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지? 라고 하는 너무 거시적인 부분이라 그거 하나만 챙겨주시면 도와서 요거 부분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가 대부분 중간고사 때 나오죠.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원소기를 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합을 형성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들 여고들 그리고 조금 신화가 나오는 남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화학 결합에 우리 화학범위죠. 구조식을 그릴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탄소화합물까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에테인, 메테인, 에탄올 이런 화학식을 다 알려주고 구조 다 내고요. 그러면서 스티로폼 분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문제를 낼까 이런 문제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이라 얼마든지 심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겠고요. 우리 지각과 생명체 배정물질하고 물질 전기적 성질 같은 경우는 조금 부수적인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가 수반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구 시스템, 역학 시스템, 생명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간단합니다. 근데 오히려 외워야 되는 분이 직관을 권합니다. 이거는 문과도 힘들고 이과도 힘들어요. 지금 경기여고나 중대보고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기말고사 범위가 직권의 변화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과 아이들이 더 힘들어요. 선생님, 저 세계지도 모르는데요. 나옵니다. 직권의 변화 같은 경우는 세계지도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어떤 경계가 나타나는지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백지도를 줍니다. 거의 사내 선생님입니다. 얘들아 백지도 주고 우리 여기 찝어서 외워 라고 하는 부분 정말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리 부분이죠. 당연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학을 제대로 알 수 있는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가 나오는 부분이겠고요. 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 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세포막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유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입니다. 근데 우리 알던선 유전이라고 하면 펜델, 완두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유전은 이제 옛날 범위의 생명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 원리를 알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염기서열들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요즘은 AAGG, CTTT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분석할 수 있으면 된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알려는 단어는 아니지만 조금
서술형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합각 2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조금 더 반응이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 같은 경우 아까 되게 거시에서 살짝 미시를 들어왔다면 얘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사람이 진화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반응 같은 자연 선택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학기 때 생명학의 지구의 범위가 되게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지만 난이도가 화학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배우는 산화환원 그리고 3년기 중화반응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이거는 우리 옛날 교육과정 그리고 그 전 교육과정까지 문제를 계속 갖고 오는 부분이라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딱 여름에 저는 화학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화학을 딱 배웠을 때 예정이 되면서 산화환원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배우는 화학에는 중화반응은 들어가 있지 산화환원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 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화학을 했더라도 산화환원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 산화환원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니까 예배는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디포문화 같은 경우는요. 우리 좀 봐야 될 게 발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물리에서 힘이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원래 발전하고 에너지 수송까지 나왔는데 발전만 나가면서 전자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검전기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의 힘이 오래 정도 빠졌고 화학은 우리 아이가 선언을 했을 때 좀 대비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같은 게 좀 더 거시적인 부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학습하는 게 2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아이들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우는 전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어제 중등부가 재정 수업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1시부터 저는 10시까지 클리닉을 했어요. 와 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남아서 했는데 막 얘기하고 문제 풀어주고 또 개념 설명하고 암기 테스트 진행하고 여러 개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나 내일 설명했는데 너네는 혹시 설명회 때 뭘 듣고 싶어? 이랬더니 자기는 성적이 궁금하대요. 뭐 교육과정은 다 필요 없고 너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알아서 하겠고 어떻게 성적을 냈는지가 궁금해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자랑을 하자면요. 저희 수업은요. 상위권과 하위권이 정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극상위권 애들 화학 수업을 하면요. 화학을 4번 돌리고 온 친구들이 있고요. 화학을 아예 처음 한 친구들이 있어요. 성적이 둘 다 잘 나옵니다. 일단 100점 맞던 친구들은 대부분에서 몇 점이 맞습니다. 고득점은 거의 보장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득점 항상 잘 나오는 부분이겠고요. 제가 좀 자신하는 부분은 하위권 아이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이죠. 얼마 안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1학년 2학기 때 수업을 딱 하는데 처음 들은 친구였어요. 중등부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이래요. 자기는 기초가 없대요. 미국에 살다 왔대요. 그래 1학기 성적이 어떻게 되니? 1학기 총 합쳐서 70점 초반이래요. 근데 그 당시 중도고 70점 초반이면 4등급 땄습니다. 9등급제 기준. 그래서 그래? 원리 보자 하고 클리닉 하고 계속 붙이고 외우고 문제 풀리고 계속 다 따라왔습니다. 바로 2학기 중간고사 때 92점이 나왔습니다. 1등급 떴습니다. 그 학생이 갑자기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기능을 바로 했습니다. 98점 전교 1등 찍었어요. 그렇게 하고 교과 요소상을 받고 2학년으로 올라갔거든요. 그게 저 갑자기 화학을 하겠대요. 그래서 화학을 2학년 때 또 나가면서 계속 1등급으로 마무리를 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생물과학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바로 100점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저번 보면요. 중등부 학생이었습니다. 설명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완전 양아치예요. 한 번은 수업으로 남학생들이 반이 나간 거예요. 근데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 반이 나갔지? 패싸움을 했습니다. 아이들 패싸움을 해서 갑자기 반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반이라도 남아있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양아치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한테 물어봤을 때 선생님 몇 점이니? 그랬더니 23점이래요. 근데 굉장히 자신감 있어. 올리면 되죠? 이래요. 1학기 중간고사 때 23점. 1학기 기말고사 때 78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성적이 3배 상승이구나 이랬어요. 그게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좀 못하는 아이들도 성적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재미있게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2학기 부분이겠고요. 선택과목까지 합쳐서 요건 아까 말씀드린 걸 보시면 되겠고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끝낸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요. 수업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개념 설명을 합니다. 이러면
사실 많이 한 학생들, 본인이 상위권이라고 한 학생들은 되게 지루해요. 그래서 1, 2주차 때 항상 아이들 태도가 이렇게 수업을 듣습니다. 뭘 너무 개념이잖아. 이렇게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3, 4주차 때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그럼 아이들 자세가 바뀌어요. 오! 라고 하는 부분. 그거는요, 제가 개념을 설명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이 A라는 개념이 A-1, A-2, A-3으로 출제가 된다. 얘들아, 우리 문제 원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태도가 좀 바뀝니다. 문제가 틀리네? 라고 하는 부분. 그게 개념 설명에 대한 부분이겠고요. 수업 시간에 암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특히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암기적인 부분을 아이들한테 얘들아, 주기부터 다음 시간에 외워와. 시험 볼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 그렇게 외워오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과 오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계속 물어봐요.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외워 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 절대 입을 안 엽니다. 자, 따라해봐 라고 해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죠.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얘들아, 뭐 빅뱅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해. 밀도는 간소히 라고 하는 부분. 뭐라고? 안 되랍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하죠. Repeat after me. 같이 해봅시다. 부피가 증가해. 밀도가 감소해. 그러면 애들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repeat after me 면 갑자기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계속 티키타카를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BTI가 A이든 I든 상관없습니다. 아이들 다 따라합니다. 웅얼웅얼 거립니다. 그렇게 하고도 듣고 보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암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거를 모든 수업 시간 안에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과제별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 과제를 다 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다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못할 경우에는요. 우리 조피들이 다 같이 코멘트 써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풀어봐. 이 부분은 이렇게 풀어봐. 아이들 답지를 베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굉장히 정성스럽게 답지를 베끼더라고요. 아, 그렇게 저 같으면 그 정도면 풀겠어요. 근데 해설까지 써가면서 베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야, 너 베꼈지? 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친구야, 113번부터 140번까지 다시 풀어봐. 이래요. 그러면 저 안 베꼈어요. 오늘 베꼈다고 안 했어? 다시 풀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남아서 다시 풀고 갑니다. 그럼 본인이 써는 답지를 다시 읽으면서 푸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아이들한테 개별 피드백을 진행하면서 절대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눈에 보는 펜트라고 하는데 이게 칠판 전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1시간 안에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눈에 읽을 수 있게끔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몇분 창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티키타카를 하면서 계속 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굉장히 수줍은 아이들은요. 그걸 지켜보는 걸 좋아해요. 음침한 사생활 계속 지켜봅니다.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서로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겠고요. 개념과 문풀이 유기적 연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과거에 했던 것들 때문에 문제가 안 풀려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결시켜주는 수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 자료 같은 경우는 교재 과제 퀴즈 관리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재 같은 경우는요. 저렇게 개념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요한 개념을 다 형광펜을 쳐놨습니다. 밑줄 쳐? 안 칩니다. 대부분 대신 동그라미 쳐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그때서 이렇게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다 형광펜을 쳐냈고요. 대신에 빈칸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놓친 개념이 없도록 이거 채워나가면 그제서야 교재를 보는 그런 교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어디 용어가 상당히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뒤에 백과사전 좀 한 300개 용어를 다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외워던 용어들이 무엇인지 나 스펙트럼 정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뒤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용어 정리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교과서 필기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교과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교과서 안 들고 다닙니다. 보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너는 교과서 시험방이 77쪽부터 98쪽이는데 그래요?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럼 제가 대신 이제 5주차 하면 6주차 때 교과서를 나눠줍니다. 제가 직접 쓰고요. 제가 직접 밑줄 쳐놓고요. 제가 직접 답 따라놓고요. 요점 정리까지 해놓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최소한 3번은 이걸 읽어봐라 라고 하는 교과서 필기본 따로 제공하고 있겠고요. 우리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별 교과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5종을 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한정 정리본입니다. 시험 직전에는 우리 아이들 딱 한 장을 딸랑딸랑 들고 다니기 굉장히 좋아요. 이게 시험 전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한 장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대신 나 좀 자세한 개념을 외우고 싶어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땅땅땅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 카드라고 해서요. 6주차 거의 마지막 주차에 나가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막 들고 다녀요. 그냥 외워요. 저 매주 퀴즈를 볼 거거든요. 그럼 퀴즈 직접 막 넘기면서 외워요.
그러다 갑자기 뜯는 맛이 있대 찢어내려요. 역시 버려야 돼. 뭐 이러는 아이들. 그래서 암기 카드까지 제공을 하고 있겠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개념 확인부터 내신 기출들. 저도 자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자사부 내신 기출들까지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모의 기출에다가 더해서 EBS 기출까지 다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아이들 과제 관리가 생각보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과제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밀려요. 일요일 아침 수업이면 토요일 저녁부터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왜? 과제하느라. 언제 시작했는데? 토요일 저녁이요. 그래서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를 열어놨는데요. 요즘 아이들 아침에 등교하잖아요.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매일 챌린지랍니다. 30분 내에 10문제 풀기. 그래서 10문제 풀어서 찍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 패턴이 그렇게 꾸준히 변해요. 근데 아이들 처음엔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귀찮나 봐요. 영상 찍어요. 띠릭 하고 막 넘겨요. 그럼 친구도 웃음소리 옆에서 들립니다. 열심히 하는 머리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학습하는 데일리 과제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퀴즈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적단락인 퀴즈라고 해서요. 저희 퀴즈는 매주 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복습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복습시켜주면서 우리 1주차 때 요거 배웠다를 4주차, 2주차, 6주차 때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 4주차 때 얘들아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기준과학 이거 배웠잖아. 그러면요.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눈동자 너무 순수해요. 언제요? 처음 들어요. 이런 눈빛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고 만들었습니다. 누적 범위.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애들을 복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 실전 모의고사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실전 모의고사 대비도 당연히 할 거고요. 여기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당황하는 게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예요. 특히나 40분만 보는 경기고나 언남고 같은 학교들은요. 시험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 아이들 쫓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주말 클리닉에 계속 매 시간마다 타임어택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딱 10문제 10분, 10문제 15분 난이도에 따라서 당연히 분수는 다르겠죠. 그래서 요거를 매주 보고요. 그리고 매주 제출을 하고 가면 제가 개별 피드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렇게 풀면 시간 좀 더 단축되겠다. 이 부분은 여기서 실수를 했다라는 걸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고등 클리닉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겠고요. 다양한 수단으로 개별 밀착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전화, 문자, 카톡 당연히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카톡 안 읽은 387개 이런 거 아세요? 핸드폰을 왜 그렇게 맨날 붙잡고 있는지 연락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하면 항상 거절이에요. 알고 보니까 방해금지 메이더라고요. 그럼 항상 2번 겁니다. 2번 걸면 그제서야 받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인스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를 급하게 한 3년인가 4년 전에 깔았습니다. 아이들과 DM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니? 저기까지 했니? 인스타는 활동 중에 뜹니다. 그래서 어머 너 내 카톡을 안 했는데 출동 중이구나 하면서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공지사항에 복습 영상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필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때 와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지사항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항상 밤에 섭니다. 이제 기말고사 다가오고 있죠.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항상 밤을 같이 잡니다. 그래서 시험 화요일 이 시험이라면 저는 그 전날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줌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웬만하면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3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문제를 들어왔던 3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선생님, 저 공부하는 것 좀 지켜봐주세요. 뭐 이래요. 선생님, 저 조명 띄워주세요. 뭐 이래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합니다. 제가 이걸 열어놓는 이유는요. 국영수 같은 경우는요. 매번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통합과학은 아이들이 왜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벼락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그 전달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계속 열어놓고 들어왔다 나갔다 편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질문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 수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통합과학 수업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화학 한달 강삼이라고 해서 화학 전범위를 한 달 안에 끝내는 주 2회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봐주시면 좋겠는 게 이겁니다. 화학 한달 강삼에 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과학의 산화환원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화학은 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학에다가 산화환원을 더해서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수업이 있겠고요. 우리 아이는 화학은 몇 단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화학 신화에다가요. 거기다가 산화환원을 더해서 수업하는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